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오라클 나정욱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 데이터를 정말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운영 기반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 누구나 다 아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 어떤 데이터도 다 비트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서 시스템 속으로 통합을 해서 뭔가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나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개발되어진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통찰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기술이 충분히 성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의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있지만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IT를 운영하는 데이터를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그 어떤 곳에서도 데이터의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발생이 되고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존재를 할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존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데이터가 각각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올해 오픈월드, 9월 달에 오픈월드를 하면서 오라클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오라클은 데이터 매니지먼트로 40여 년에 걸쳐서 성장을 해온 회사입니다. 사실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입고 있는 티에도 마찬가지인데 Unlock Endless Possibility라는 이 문장에 제가 딱 꽂혔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저희 오라클의 미션은 저의 미션은 여러분이 가진 그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고 이 데이터가 가진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라는 미션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오라클의 어떤 이러한 파스빌리티에 대한 혁신과 이노베이션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40여 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런 파스빌리티에 대한 전의를 해왔습니다. 오라클은 1977년도에 처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랩이라는 걸로 출발했고 1982년도에 지금과 같은 오라클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요. 실제로 1986년에 나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1987년쯤 보게 되면은 저희가 글로벌하게 가장 영향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회사다라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150여 개의 국가에서 4,500 고객이 넘는 고객들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어떤 연대별로 오라클이 이런 혁신과 발전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의 어떤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드리기 위한 파스빌리티 전의를 해왔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2010년도에 저희가 보면은 선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사데이터 얘기를 좀 할 거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혁신의 어떤 가장 중심에 있는 전략이 엑사데이터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오라클의 파스빌리티 히스토리에서도 엑사데이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원래 엑사데이터는 2008년에 저희가 처음 출시를 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엑사데이터가 완성된 것은 2010년 선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을 오라클이 개발해서 만들어낸 완벽한 솔루션으로 시장에 나온 그 쯤이 2010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클라우드 시대를 대비한 12C DB가 이제 론칭이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히스토리들이 있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한때는 석유 자원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으로 우리가 취급하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석유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데이터 얘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소미아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군사력에 있어서도 정보를 누가 빨리, 그 데이터를 누가 빨리 획득을 해서 대응을 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데이터가 국가나 군사력이나 어떤 뭐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중요한 에셋이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태까지는 저희가 컴퓨팅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도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의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해서 이제 활용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이런 컴퓨팅 자원은 필요할 때 빌려서 쓰는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하우스에서 모든 것을 빌드업 하려면은 이미 늦었다는 거죠. 결국은 빠른 대응, 스피드, 속도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로 톨러런스의 시대거든요. 결국은 뭔가 하나를 내가 앱을 통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즉답을 주지 않으면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빠져나가거든요. 결국은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어려워졌지만, 그런 속도를 고객이 원하는 속도를 따라잡아 주지 않으면은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얘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1760년에서 1840년대 그 사이에 실제로 이제 철도와 전기기관의 시대가 되면서 기계를 생산에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19세기 후반 정도에는 이제 전기의 발명, 뭐 조립 라인이 발생이 되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1960년대 정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메인프레임 컴퓨팅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컴퓨팅이 혁신을, 산업혁명을 주도하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컴퓨터 혁명 내지는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1970년대나 80년대 퍼스널 컴퓨팅 저희 많이 사용을 했고, 90년대 초반, 중반, 후반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형태의 어떤 산업혁명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의 세상에서 저희는 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비트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산업의 경계가 없어지고 국가 경제의 어떤 경계가 없어지고, A라는 나라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데이터의 폭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형태까지도 완벽하게 바꿔놓는, 그야말로 선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폭발적인 어떤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쭉 말씀드리는 얘기는 결국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새로운 지금 한참 발전되고 있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우리 비즈니스에 도입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이슈 자체를,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차를 바꾸려고 지금 잠깐 차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지방을 갈 일이 생겨서, 저는 제가 쏘카를 사용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쏘카를 한번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사용을 해 보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앱을 깔고 이제 그 봇이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예약 사항을 이제 적용을 하고 그랬지만, 저는 이제 전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차량 공유 서비스를 했으니까 차량 키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키를 준다는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내가 예약했던 시간보다 훨씬 빨리 왔고, 또 봤더니 제 차를 갖다 놨는데 저희 아파트 장애인 주차 섹터에 갖다 놔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이 차를 빨리 정상적인 주차 위치에 갖다 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차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화를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앱을 통해서 제가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보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자꾸 내가 물어보는 데에는 대답하지 않고 즉답으로 계속 뭔가를 막 하는데 그 찬찬히 그 부분들을 읽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읽어보지를 않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보신 저와 같은 사람들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 전화를 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 빨리 차를 치워야 되니까 스마트 키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고객님 이미 안내해 드렸습니다. 계속 그런 멘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제 그 예약된 시간이라든지 뭔가를 이제 조정을 해서 내 스마트폰이 차량용 키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이 얘기를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차에는 다양한 IoT 디바이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키로, 스마트 키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저의 위치 정보, 차량 운행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이 돼서 저와 같은, 어떤 행태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응대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결국 저는 이제 뭔가 처음에는 AI 봇한테 희롱당하는 느낌이었는데 결국 저와 같은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더 친절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형태의 봇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량을 반납을 했을 때도 보니까 따로 뭐 그 키를 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차를 놓고 차량을 반납했던, 나 이제 반납하겠다라고 딱 체크를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나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차문이 쫙 열리고 뭔가를 짜라라라 체크를 하더니 다시 차문이 딱 잠기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루트로 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기름은 얼마를 썼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결국 리모트 베이스로 IoT 디바이스 기반으로 이 부분들을 다 캐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본투비 인터넷 클라우드 컴퍼니인 거죠. 결국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통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짧지만 좀 약간 허접하기도 한 이 스토리에 AI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뉴 디바이스, 저의 디바이스, 그 다음에 차량용 IoT라든지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그 엣지단에서 실제로 빠르게 분석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을 내가 인하우스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수지 타산에 맞지도 않고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빌려 쓰는 형태로 하고 데이터에 포커스하는 이제 그런 기업의 형태인 거고 더더군다나 데이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속도 전쟁이기 때문에 5G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길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모든 것들이 기성전 데이터로 기결이 된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어디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어떤 중요한 DB에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뭐 클라우드를 도입한 회사, 소커 같은 회사는 온프라임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퍼블릭 상에 이 데이터가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야 되지만 바로 빅뱅 방식으로 나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옮길 수가 없을 때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 데이터 디플로이먼트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디플로이먼트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퍼블릭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의 컴바인 모델의 로컬 클라우드 모델의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같은 모델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데이터들의 어떤 형태들은 뭐 RDBMS 형태, 뭐 서드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도큐멘트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의 형태라든지 발생 주기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련 없이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서는 즉시에 내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각 개인의 어떤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 자체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이 데이터는 이제 기업의 핵심 에셋이다라는 그런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는 유동적이어야 된다.
가장 적절한 포맷,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포맷의 데이터, 다양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이 쉽게 수집되고 저장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데이터 처리 엔진, 분석 처리 엔진이라든지 기도입한 뭐 분석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연하게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릇의 아키텍처는 무엇보다도 고성능이어야 되고, 유연한 어떤 확장성,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거는 시큐어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하게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데이터 가치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오라클은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의 endless possibility를 열어주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40년에 걸친 데이터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성장을 해왔고, 다양한 오토노머스 기능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탑재를 해왔습니다. 앞서 장성우 전무 시간에서도 아마 이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오라클이 가진 비전은 그렇습니다.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낸 어떤 아이디어란 이 부분들을 오토노머스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저희의 이제 비전을 잡았고요. 이 부분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브 테크놀로지 개발을 총괄을 하고 있는 앤디 맨델슨이 요번에 이제 오픈월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데이터 플랫폼을 위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만들고 사용하는 그 주기를 최소화해야 된다. 엄청 짧게 가져가야 된다. 두 번째로 자율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겠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뿐만이 아니라 IT 운영, IT 분석가, 그다음에 분석가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보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에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오토노머스 데이터 플랫폼 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요. 첫 번째 데이터의 어떤 사용이나 생성 이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저희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는 어떤 뭐 특정 용도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을 많이 만들고 실제로 폴리글럿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이 각각 다르고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다르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특화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각각 사일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들은 엄청난 복잡성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스피드가 중요한 시기고 어떤 플랫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즉 19C와 같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이 사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라클은 OCI 상에서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AP라든지 애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를 버추얼라이제이션해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들을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오토노머스 데이터 드리븐 솔루션을 예를 들면은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 퓨전 앱에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들을 자동적으로 오토노머스 데이터로 흘러가게 해서 실제로 시간차 없이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겠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하기 위한 데이터 세이프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파워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IT 운영하시는 분,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터페이스 자체를 상당히 심플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바라볼 때 데이터 코딩 자체를 거의 최소화하는 로우 코드의 어떤 디벨롭먼트 엔바이러먼트를 에펙스와 같은 이런 툴들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오토 ML 기능들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머신러닝 기능을 뭐 SQL이라든지 이런 호출을 통해서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오브젝티브를 보게 되면은 이런 범용적으로 이제 쭉 40년에 걸쳐서 저희가 변화 발전, 혁신의 혁신을 거듭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모든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다 지원하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통칭할 수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한 엔지니어드 시스템, 즉 엑사데이터. 그 어떤 온프라미스이건 아니면 클라우드이건 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의 핵심 전략이 저희는 이제 엑사데이터라는 이제 솔루션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엑사데이터 기반 위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혁신, 어떤 어전시를 좀 어질리티를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사람의 어떤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실현을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통칭하는 기술들을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19C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요번에 이제 오픈을 때 저희가 엑사데이터 X8 지난 4월에 발표를 했지만 X8M이라고 해서 퍼센트 메모리를 공유 스토리지 기반에 탑재를 한 최초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머신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 엑사데이터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당장에 퍼블릭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에 계시잖아요. 그게 뭐 산업의 규제일 수도 있고 국가에서 규제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회사의 어떤 정책상 바로 클라우드로 퍼블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어떤 클라우드 향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체가 되는 엑사데이터 모델은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두고 클라우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디플로이먼트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젠2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목적별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목적별로 싱글 모델의 어떤 엔바이러먼트는 지금 저희 IT의 어떤 복잡성을 유발을 하게 되고, 이 통합을 하기 위한 비용도 유발을 하게 되면서 그 통합을 하는 그 시간은 결국 시간을 딜레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의 어떤 맹점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의 DB로 저장을 하고 통합을 해서 데이터가 있는 그곳에서 인디비 어널리틱스를 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를 하고 오토ML 기능을 통해서 보다 더 쉽게 비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IT 분석가라든지 운영자들, 엔드 유저들이 손쉽게 데이터를 조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의 피처들, 다양한 피처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오토 ML 기능 이런 부분들, 아까 블록체인 테이블, 지금 당장에는 디스트리뷰티드 방식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부분을 SQL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피처들, 이 하나의 DB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컨버지드 피처들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엑사데이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엑사데이터 얘기를 조금 더 저는 좀 하고 싶고, 제가 2008년 엑사데이터가 처음 출시된 그 시점부터 엑사데이터를 쭉 제가 엑사데이터 세일즈를 이제 리딩을 해오고 있는데, 글로벌하게도 보게 되면은 엑사데이터가 출시된 지 지금 이제 11년 차에 섰는데, 어떤 하나의 훌륭한 제품이 나오더라도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것의 어떤 성장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머추어되면서 좀 슬로우해지거나,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가기가 힘든데, 엑사데이터는 스틸 한국에서의 어떤 엑사데이터를 도입하는 고객의 수도, 엑사데이터의 대수도 절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리도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뭐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엑사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온타임에 실시간에 나우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OLTP 시스템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이 한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엑사데이터의 어떤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년에 넘는 혁신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40년의 혁신의 스토리고 엑사데이터는 10년이면 거의 뭐 50년에 해당되는 혁신과 진화의 스토리가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엑사데이터 기반으로만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 출시된 엑사데이터 XADEM 같은 경우에는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공유 스토리지에 어떤 탑재를 한 기존에도 엑사데이터가 성능이 좋았었지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성능의 날개를 달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내에서도 정말 한 350여 개가 넘는 고객들이 엑사데이터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실제로 1000대 가까운 엑사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매년 성장을 해서 지금도 이제 엑사데이터를 새롭게 도입을 하거나 고려를 하거나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이래 10주년 행사를 통해서 초창기 때 엑사데이터를 도입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새로운 업무에 엑사데이터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 대표 고객분들을 모시고 패널 디스커션을 하고 우리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엑사데이터는 1년 내지 1.5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의 엑사데이터를 출시를 합니다. 엑사데이터를 출시를 한다는 얘기는 하드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기능들이 같이 밀결합이 되어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냥 최신의 하드웨어를 갖다 놓고 거기에 오라클 DB를 올리면은 뭐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넣거나 아니면 인메모리 DB를 올리면 성능이 많이 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엑사데이터가 충분히 그 부분들을 캐치업하고도 남을 정도로 극적인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엑사데이터 얘기하면서 아마 성능에 대한 부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능 타령 그만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생각을 해보면은 성능 좋은데 왜 또 극적인 성능의 날개를 더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초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주로 이제 꼭 남겨둬야 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면은 버렸거든요. 버리거나 오프라인으로 이제 아카이빙 하는 쪽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AI 머신러닝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되면은 AI가 훨씬 더 스마트해지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죠.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AI 봇은 훨씬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입되는 이 데이터까지 나우에 대한 분석을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퀵하게 분석을 해서 통찰력을 얻어서 각 고객에 맞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DB 인프라가 이런 부분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발 맞추어서 엑사데이터 XADEM이 출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사데이터 XADEM은 기존의 엑사데이터와 이제 조금 다른 점은 DB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 간에 이제 통신을 할 때 기존 엑사데이터는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XADEM 같은 경우에는 백지 네트워크, 저희는 이제 락키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럭키 네트워크를 도입을 해서 엑사데이터 성능의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RDMA 기술이 있습니다. 이 RDMA 기술을 이더넷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물론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도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더넷이 훨씬 더 제너러스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처음 엑사데이터가 출시되던 때의 이더넷은
인피니밴드만큼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RDMA 기술을 충분히 구현하기에 부족함이 많았었고요. 지금은 충분히 이더넷이 이 부분을 이제 캐치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제너러스한 기술인 100G 기술, 럭키를 엑사데이터 X8M에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메모리에 준하는 인메모리 성능을 내기 위한 나우에 대한 분석을 빠른 OLTP 업무를 좀 더 빨리 처리를 하고 빨리 분석을 하기 위한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각 스토리지 셀당 1.5TB씩 탑재를 해서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지금은 엑사데이터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고가인 솔루션을 사서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올려놓고 사용하실 건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 DB를 컨솔리데이션 하더라도 성능 저하 없이 다양한 형태의 DB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커널 기반의 KVM 기술을 이제 X8M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X8M은 이제는 인메모리 성능과 대적이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그 전에도 저희가 엑사데이터를 가지고 인메모리 DB랑 POC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노력, 엔지니어들의 피를 토하는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극복을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X8 대비 100G 네트워크를 통해서 훨씬 더 빨라진 그런 부분. 그래서 각 렉당 2.27TB 해당되는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920TB에 해당되는 NVMe 플래시, 그 다음에 3PB에 이르는 로 디스크가 실제로 엑사데이터 풀렛 기준으로 한 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DMA 기술이 엑사데이터 성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RDMA 많이 아실 텐데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이제 액세스를 할 때 실제로 스토리단에 CPU나 OS를 거치지 않고 퍼시스턴트 메모리로 바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액세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X8M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X8M은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훨씬 더 아무런 어떤 그 변경이나 튜닝이나 소위 말해서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더 빨라진다라는 게 X8M의 OLTP를 위한 인메모리 성능 부분이고, 자 그러면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을 하려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코딩을 하거나 어떤 그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뭔가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매니징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의 어떤 그 셀에 있는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어떤 폴트가 발생이 되면은 이 부분의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자동적으로 다른 스토리지에서 미러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KVM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X8M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기존 엑사데이터, IB 기반의 엑사데이터 대비 X8M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이지만 OLTP나 분석 성능이 훨씬 더 빨라졌다라는 거고요.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각 스토리지당 1.5TB에 해당되는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OLTP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이득이고, 저희가 보면은 뭐 실시간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카드사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이 카드가 뭔가 도난 카드냐 아니냐, 뭐 프라우드 디텍션이나 이런 것들 할 때 OLTP 성격이지만 실시간적으로 이런 거를 캐치하고 발라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X8M을 도입을 했을 때 훨씬 강점으로 바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변경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매니지한다. 여러분은 그냥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앱 커스터머 모델입니다. 알다시피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AW가 시작한 10년 전부터 쭉 아야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작이 이제 커왔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안 갔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가지를 않았어요. 이제 이 시장이 막 열리기 시작했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 그 SLA 기준을 맞춰줄 수 있느냐, 네트워크 레이턴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퍼블릭에 갖다 놨을 때 이 데이터가 뭔가 탈취가 되거나 하는 이런 보안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컨선을 많이 하는 고객일 경우에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의 커스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브스크립션 모델은 클라우드 향으로 가고 있지만 실체가 되는 이 엑사데이터 머신 자체는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놓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른 인더스트리보다 규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물론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도 완전한 모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내 데이터 센터에 놓고 클라우드 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를 썼다라는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미 클라우드 전이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검증된 온프라미스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상에서도 동일한 아키텍처,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 기술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전이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디플로이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온전하게 오라클이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는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기반입니다.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엑사데이터 인프라 기반에서 돌고 있고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이피시언시를 최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민첩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즉 퍼블릭 클라우드, 오라클 서울 리전 데이터 센터에 있는 내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SAP를 올려서 쓰겠다, DB를 올려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거고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서 퍼블릭에 올려놓고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 모델이지만 실제로 나의 데이터 센터에 놓고 쓰고 싶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네트워크 속도도 빠르고 더 안전하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 훌륭한 운영 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랜 노하우를 가진 그런 리소스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클라우드 커스터머 모델을 통해서 비즈니스 어질리티는 가져가면서 클라우드 향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고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고 모두가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모든 데이터베이스,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틸 여전히 IT를 심플리파이하고 표준화는 하지만 지금 당장 클라우드 향으로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엑사데이터 온프라미스 모델을 통해서 최고의 성능과 확장성 언제든지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아키텍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가 2016년에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지금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서 거의 한 4,500대 정도의 어떤 엑사 CC가 디플로이먼트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엑사데이터 기존 운영 고객들이 엑사 CC를 이제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엑사 CC를 선택한 이유들을 쭉 보게 되면 거의 좀 대동소이합니다. 오펙스를 줄이겠다, IT 리소스를 미니마이즈 하겠다, TCO를 최소화하고 메인테넌스 비용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엑사 CC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엑사데이터는 온프라미스 모델이지만 스틸 오라클의 핵심 투자 부분이고요. 온프라미스 엑사데이터도 저희가 핵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의 어떤 파운데이션이자 전략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게 엑사데이터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오토노머스 클라우드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엑사데이터 환경에서만 독점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온프라미스 엑사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어, 클라우드로 가지 못하는 고객에 있어서는 실제로 준비가 됐을 때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아키텍처를 표준화하고 심플리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엑사데이터를 저희는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는 투자를 할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이제 실제로 오픈월드에서 저희가 천명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